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우리 김이하님께서 사연을 주셨네요. 오늘 좀 사연 좀 많이 합니다. 자, 고민 사연을 주신 김이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올해부터 형님 영상을 자주 시청하는 20살 남입니다. 일단 기능사 자격증 2개, 문서 관련 자격증 2개, 업계에서 기초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격증 1개, 소지하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생입니다. 작년 1월에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사회에 큰 아픔을 받고 5개월 정도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당시 저는 군대 문제도 있고 하니 공군부사관을 생각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군 1차 합격을 하고 나니 조금 무섭습니다. 퇴사할 때는 반드시 할 거라는 의지가 있었는데 군대가 무섭고 사회가 무섭고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가면 되는 길인가요? 참고로 부모님은 제가 부사관이 되는 걸 강하게 원하시고 여자친구는 1년 뒤에 해도 괜찮다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그거네요. 지금 현재 20살이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취업계 돼가지고 서울에 취업을 했지만 좀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가지고 5개월하고 간두고 공군 부사관을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지원했는데 붙어버렸어요. 붙어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좀 무섭고 겁이 난다, 두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해합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냥 부사관 4년만 하고 나오실까요? 아니면 장기까지 염두를 해두고 가는 거예요? 그거부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분 좀 키가 크신 것 같아요. 공군은 키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키가 좀 있는 친구 같아. 아, 해보고 생각하려고요. 공군은 외모를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좀 외모가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인데 키가 좀 작다고요. 그리고 이 메일 보내신 분이 여자친구 성함이신가 봐요. 여자친구 메일을 쓰시나 봐요. 왜냐하면 나는 메일 보내신 분 성함하고 지금 사연 진행하고 있는 성함이 다르네요. 예. 나 그래도 맨 처음에 이 사연 이름이 뜨잖아요. 메일을 받았을 때 이름이 뜨니까 여자분 사연, 20살 여자분 사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상했네요. 그렇군요. 부산 가는 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 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공군 부산 가는 거 적극 추천할게요. 전 추천합니다. 부모님이랑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 이왕 가는 거 빨리 갔다 오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군대라는 거는, 군 문제라는 거는 빨리 해치우는 게 답입니다. 차라리 뭔가 지금 이렇게 뭔가 이것저것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고 시간만 때우고 있다고 하면 차라리 군대를 가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대 가가지고 뭐 내 진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거기다 부사가는 돈도 버니까 요즘 군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 군대는 편해요. 옛날하고 군대가 달라요. 솔직히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잖아 사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잖아 사실. 근데 공군이 제일 낫습니다. 공군이 환경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군대 안 갈 건 아니잖아요, 김희아님. 그렇다고 님이 뭐 군대를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부사관 합격했다는 거는 현역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현역 판정이 나왔으니까 부사관 지원해서 붙은 거죠. 맞잖아요. 어차피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현역은 현역입니다. 군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피할 수 없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부사관 가가지고 돈이라도 모으고 나오자.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사관 요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취업이 안 되잖아요. 취업이 안 되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싸리 부사관 하면 어차피 부사관이 밥 주지, 어? 재워주지.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장기까지 노릴 수 있지. 장기 되면 웬만한 뭐 공무원 부럽지 않습니다. 특히 공군부사관은 굉장히 대우가 좋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군부사관 제가 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공군부사관이 그래도 육군하고 해군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해군은 맨날 배 타야 되고요. 맨날 바다 어, 배, 육지에 있는 시간보다 배 타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해군 내에 무조건 그냥 왜 천안함 같은 거 있죠. 배 그냥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에서 먹고 자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육군은 뭐 혹한기나 뭐 이렇게 훈련 같은 거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으로 뛰는 게 많아요. 근데 공군은 훈련도 안 할걸요? 그렇게? 딱히 뭐 그렇게 고생할 건 없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공군 많이 추천합니다. 대신에 공군은 제가 알기로는 장기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티오가 잘 안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육군하고 해군에 비해서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두려움 극복하는 거, 어, 보자. 혹시 언제 가요? 혹시 부사관 언제 갑니까? 음, 만약에 합격하면 언제 정도 일을 하는 거죠? 6월 달요? 그럼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뭐가, 뭐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어차피 부산 갈 거면, 여자친구랑 좀 데이트하면서 좀 놀러 가는 거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군 입대하고 하면 자주 못 볼 텐데. 아니면 뭐, 좀 극기 훈련다, 아니면 몸 좀 아니면 6월에 입대라면, 남은 기간 동안 그 여자친구랑 데이트 좀 하고, 좀 운동하면서, 몸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군대 가면 훈련도 하고 하기 때문에 몸을 좀 만들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마땅히 할 게 없잖아요. 아니, 완성차가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카이에님. 두려움이 뭐 있습니까? 강속노조가 두려움이 뭐 있어요? 차 안 팔릴까 봐 두려움 때문에. 어, 차 안 팔릴까 하는 두려움 극복하려고 번지점프 많이 했어요. 우리 차 안 팔리면 어떡하지? 엔진 결함 나와가지고 다 리콜 돼가지고, 어, 영업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극복하려고 번지점프 많이 했어요. 여자친구 별로 못 본다고? 아, 괜찮아요. 근데, 음, 특근이 없다고요? 더 좋겠네요. 근데 안 팔리면 하잖아, 카이메님. 안 팔리면 하잖아요. 카이메님. 안 팔리면 하지 않습니까? 안 팔리면. 솔직히 말해서. 안 팔리면 하잖아. 어, 안 팔리면 잘 팔리게끔 만들던가. 잘 팔리게 못 만드니까 안 팔리는 거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어? 본인이 알고 있잖아. 본인이 그러니까 포르쉐나 몰고 있지. 어? 본인 차들가 잘 팔린다. 그만큼 품질이 좋다는 거. 품질이 좋았어 봐. 그 왜 포르쉐 카이엔을 굳이 무리해가 4년 동안 영끌해가지고 그거를, 어? 다른 거 다 포기하면서 그 영끌하면서 그 차를 구입했겠냐고 할부를 해가지고. 어, 맞잖아요.
카이엔이면 외제차 중에서 상급인데, 어? 잘 팔린다는 건 그만큼 그 차가 브랜드가 좋다는 거죠. 근데 형님, 유튜브에서 부사관 하지 말라는 영상도 있는데, 육군에 안에서 그런 거예요. 아, 부사관 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 부사하지 말라는 거. 자, 반말 못하겠죠, 카이에님. 카이에님. 반말 못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직히 처음 들어와가지고 좀 놀랬죠. 이 사람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하면서. 뭐야, 이 사람 우리 직원 아니야? 속으로. 내 옆라인 아니야? 어떻게 뼛속 깊이 이렇게 다 알고 있지? 너 같은 노조 출신 아닌가? 혹시 내일 근무하다가 버스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부산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 어, 아무래도 부사관이 쉽지는 않아요. 부사관이. 왜냐하면, 부사관도 솔직히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4년 해야 되잖아. 의무복무가 4년 아니에요? 4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사관 보면 뭐 좋은 고참도 있지, 솔직히 나쁜 고참도 많아요.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 부사관에. 제 친구도, 제 불알 친구도 부사관 중 한 명 있거든요. 제 친구는 다행히 이제 상사를 달았는데, 장기가 돼가지고. 근데 그 친구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고참들이 많이 괴롭혀가지고. 왜냐하면 부사관들이 보니까 이게 외로운 직업이거든요. 부사관이라는 것도. 근데 공군은 아니겠지. 육군 같은 경우에 왜 외로운지 육군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산골짜기 같은 데 있잖아요. 육군은 군복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에 있습니까? 부대가? 산골짜기 뭐 양구, 철원, 포천, 파주 막 이런데 일반인들이 별로 갈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에 부대가 짱박혀 있잖아요. 거기 헬기왕성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이제 고픈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술 먹는 거지 맨날. 제 친구 말로는 양구에 있을 때 일주일 내내 술 먹은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임들이 자꾸 술 먹자 하니까 술 안 먹으면 갈구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요즘엔 그러냐가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대요. 그래도 약간 남아있대. 왜냐면 부사관이 아무래도 이제 4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일반 도시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는 좀 애환이 좀 많죠. 근데 공군은 좀 그나마 낫지 않나, 공군은? 공군은 좀 나을 거예요, 공군은. 공군은 외출 외박도 좀 자유롭고 군생활 하기에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하님. 너무 복잡하게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래도 군대라는 걸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고 모르니까 겁이 많은 것 같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해보면 군생활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아, 메로나 때문에 제한됐다고요? 그 메로나 때문에 제한된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메로나 때문에 제한돼 있다 보니까 작업이나 뭐 이런 거 활동 같은 거 못 해요. 그럼 이제 편하게 또 군생활 할 수 있는 거야. 오히려 메로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수도 없는 게 뭐냐 하면 뭐 사병들 같은 경우 이제 훈련해 내는 거 전혀 못 하니까. 예, 공군 비행장 같은 게 다 도시에 있잖아요. 대구도 공군 비행장이 도시에 있어요. 시 안에 있어. 그러니까 공군이 좋은 게 그거예요. 공군은 잘 들으세요, 이한님. 공군은 비행장이 도시에 있어요. 오산 저 K6도 도시 안에 있잖아, 송탄에. 평택에. 저 대구에 저 K1이나 대구 K1이 아 K2 K2 비행장도 K2 비행장도 대구공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냥 바로 옆에 대구공항이야. 그리고 그 바로 시내예요. 바로 사람들도 많고 데이트하기도 굉장히 좋고 안결적이잖아요. 공군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공군은 오히려 못 가서 한 달 낫지 좋은 게 많아요.
공군 가가지고 나 부상 가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 들은 적이 없어. K2 비행장 때문에 대구공항을 옮기지 않습니까? K2 비행장 때문에. 사실 동구 사시는 분들한테는 K2 비행장이 굉장히 좀 뭔가 증오스러운 정체죠. 왜냐하면 하루에도 비행기 이착륙을 매일 듣기 때문에 진짜 질리도록 듣거든요. 이착륙만 4, 50분 들어요. 기가 막 멍멍거려요. 동구 땅값이 비싸지 않은 동구 땅값이 싼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 K2가 공원도 굉장히 크죠, 맞죠? 예. 일단 그 공항역부터 안신고까지 그 비행기 이착륙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거기가 그냥 그 공항교부터 안신교까지 그냥 다 들려요, 그 소리가. 예. 자, 잠깐만. 내가 보니까 이한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앞전에 5개월 정도 큰 아픔이라고 했는데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사회에 큰 아픔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아픔을 받았는지 내가 보니까 본인이 그것 때문에 고민인 것 같아. 그거 약간 트라우마 때문에. 도대체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 부모님 안부, 사원들 비교 비하 등등으로 좀 당하게. 근데 그게 본인 입장에서 당했다고 얘기하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거부터 얘기해 줄게. 형의 입장에서 얘기해 줄게요. 삼촌의 입장에서. 님하고 거의 삼촌 볼 차이 나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모님 안부, 사원들 비교 비하 안 하는 곳이 없어요. 또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집단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할 거예요.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그런 거 안 하는 곳이었어요. 부모님 안부 물어보고, 부모님 뭐 하시도 물어보고, 뭐 사원들끼리 얘는 좋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너 누구에도 무시한다거나. 사실 이건 어디 가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한국 사회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어디 가든 다 있어요. 저기 뭐야 카이인단이 좀 완성차는 없을 것 같아요. 완성차도 파가 있어 내가 알기로는. 이것도 얘기해줄까 카이맨이? 사내 하청파, 정규직파, 그리고 노조파, 사측파 있잖아요. 카이맨이 속으로 이렇게 이 사람 뭐야 도대체? 그리고 저기도 울산 출신 라인이 있고 경상도 라인이 있고 충청도 라인이 있을걸요 아마. 왜냐하면 저 울산 공장이긴 해도 울산 사람들만 있는 게 다 있어 저기. 다 있다니까. 보통 경상도 사람들이 많죠. 저기 대구 사람들 좀 있을걸요. 대구, 경부, 울산, 경남, 부산 이쪽 사람들 라인 있고 충청도 라인 있고 전라도 라인 있고. 왜냐하면 현차가 울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전주에도 있거든요. 군산에도 있단 말이야. 그쪽에서 넘어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이 사람 속으로 뭐지? 속으로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오늘 처음 와가지고.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도 아셔야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다 있어요.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담담하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어딜 가든 여성은 너무 심했다고. 지금 사회 조직이 다 그래요. 거기 다녔을 때 내가 왜 퇴사를 합니까? 아니 거기 다닌 사람들이 퇴사한 사람 있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님도 알잖아요. 거기 다니면 퇴사할 수 없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아, 세상에 거기 공장, 공돌이가 거기 말고 더 좋은 데 다닐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엔진 툭하고 얘기해서. 자동차 쪽에서 거기 말고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어. 나 그것도 알고 있어. 그것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일부러 술 먹을 때 있죠. 술 먹을 때 일부러 그 작업복 입고 가잖아. 작업복이 그 동네 이제 술집에서는 최고 그거잖아. 베스트 드레서. 일부러 작업복 입고 가요. 일부러. 내가 알기로는 울산에 나이트클럽 가면 일부러 그 작업복 입고 간다고. 녹색 작업복인가? 님도 한번 해본 적 있죠? 여성 무대는 다 있어요. 지금 사회 흘러가는 게 그래.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이하님. 그거는 군대 가도 있을 거예요. 이하님. 여성 무대는 군대 가도 있어. 지금 약간 예, 사회가 약간 개판 5분 전이에요. 아, 할생요. 많이 입고 가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면 사실 대한민국 땅에서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회 첫 생활하면서 내가 첫 번째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겠지만 몇 번 거치다 보면 아,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호구조사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헐뜯고 하는 거 많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이하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면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다 있어요. 그거는. 서울대도 있고 연고대도 있고 다 있어요. 이하님 들으셨나 모르는 게 제 방송에 예전에 서울대생 고민 사연도 있었는데 서울대는 더 심해요. 출신들은 사람들 갈라요. 같은 서울대생이 아니야. 정상적 서울대 합격해가지고 등록금 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그들만의 또 세계가 있어요. 그들만의 라인에 안 껴주면 안 껴주는 거야. 저희들끼리 막 배척하고 그런 게 진짜 심해 오히려. 더 심하다니까? 배운 애들이 더 심하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즉슨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데는 어디 가도 그런 현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면 사실 뭘 해도 힘들 거예요. 뭘 해도. 그냥 아,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어디 가든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앞으로 이미 뭐 군 생활을 하건 군대 전역하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건 간에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여긴 사람들이 그걸 왜 모를까요? 근데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게. 개인의 노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개인의 힘 가지고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제 생각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는 일단 가시고요. 공부는 가고 너무 이런 것들 자지구레한 것들 생각하지 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몸 편하게 있다가 그냥 군대 부상 간다. 부상 가가지고 안 다치고 돈 많이 모아놓자. 이 생각만 하세요. 시간 남을 때 뭐 자격증 딸 만한 거 좀 따고 독서도 많이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인간관계 어떠니 저떠니 뭐 얘가 어떠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 군 생활하러 온 거고 간부로 왔으니까 그냥 그 군 생활하면 나오는 돈 따박따박 모으고 몸 건강히 그리고 시간 날 때 뭐 필요한 거 뭐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낸다 라고 생각하면 돼. 내일 똑바로 한다고 하면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너무 많은 것들 생각하는 것도 단점이야. 너무 많은 것들 뭐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생각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둥글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공부부사관은 장기되면 정말 좋아요. 공부부사관은 공부는 되면 진짜 좋아요. 장기되면 웬만한 공무원 부럽지 않아요. 장교도 부럽지 않아. 왜냐하면 해군하고 육군은 좀 그런 게, 뭐 육군하고 해군도 장기되면 좋긴 한데, 해군의 특성 해군은 배를 평생 타야 돼요. 배를 평생 타야 돼. 배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항해에서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 부사관이 다 하거든요. 해군은 부사관이 다 돌려요, 배를. 배 운전하는 것도 부사관이 하고, 뭐 기관포나 뭐 정비 같은 것도 부사관이 다 해요. 기술자, 기술자. 부사관이 없으면 안 돼요. 배 그렇다고 육지에 내려올 수도 없고, 배 평생 타야 돼요. 그, 그 뭐야, 정년 채우기 전까지는.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타야 되고, 육군 같은 경우는 계속 훈련해야 돼. 훈련 매일 해야 돼요, 훈련. 그 산 타고, 뭐, 공 낙하 이런 거 있죠? 계속 해야 돼요. 제 친구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 근데 공군은 아시다시피, 공군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잖아, 비행기. 비행기는 어차피 공사 출신들이 비행기 몰 거 아니에요. 파일럿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님 또 사무잖아, 사무. 사무니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아마 가면 내가 오기 정말 잘했다. 아, 여기 천직이다. 이런 생각 들걸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번 기회에 저 바로 들어가시고, 좀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고, 그 여자친구분이랑 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얄리 뭐 오세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뭐 부모님 어떠고 저떠고 물어보고, 그리고 비교도 많이 하고, 경쟁도 많이 시키고, 뒷담화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어딜 가든 다 있습니다. 어딜 가든. 이게 내가 피한다고 해서, 벗어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뭔가 집단이 형성하고 있으면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아, 그냥 한국 사회는 어쩔 수가 없구나.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거구나라고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까 뭐 여성 우대니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사회 현상상 어쩔 수가 없어요. 군대 가도 있을 거예요. 군대 가도 여군 있는데 일 안 하고 어디 가도 뭐라 못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디 가든 다 있으니까 그냥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시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여기면 됩니다. 아무튼 문무사히 입대하시고, 입대하시기 전에 좋은 촉 많이 만들고 입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야. 유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